조병과 신세계로.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신세계로에서 이번 동계 인턴을 하게 된 오정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시청자 입장에서만 있다가 또 이렇게 출연을 하게 되니까 기분도 좀 다르고 긴장도 되는데 네. 한번 잘 대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정훈 인턴은 신세계에서 인턴하면서 어땠나요? 저도 김민재 인턴이랑 비슷한 것들을 느꼈는데 이제 학교에서 이론과 책으로만 공부할 때는 와닿지 않는 느낌이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실무에서 변호사님들이 어떤 업무들을 하고 계시고 또 점심도 많이 먹었거든요. 그럴 때 변호사님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어떤 것이고 어떤 것들이 문제되고 하는 것들을 실제로 접해보니까 조금 더 폭넓게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아마 그걸 바탕으로 다음 학기 때부터는 또 더 다양한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그 변호사들이 교대형 맛집을 이제 많은 곳을 같이 갔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순수해 보여요라고 하는 이제 댓글이 이제 올라왔는데, 네, 우리 이제 오정훈 인턴은 원래 안경 쓰는데 오늘 라방 한다고 안경 벗고 렌즈 끼고 온 겁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저희 이제 스토리 질문 중에 이제 올라온 거 보면요. 위자료로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일까요? 라고 하셨는데, 네. 그냥 우리 인턴이 생각하기에 법원에서 위자료를 인정해 준다고 하면 얼마까지 인정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소송 기록이나 여러 가지 사건들을 봤을 때 이제 가사 사건에서 위자료가 문제되는 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네. 하나는 이제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성격의 위자료가 있고 네. 또 하나는 부부가 이혼했을 때 재산 분할 말고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 받는 위자료가 있는데 네. 우선 상간자를 상대로 이제 위자료를 받아낼 때는 대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가 인정이 되는 것 같고 네. 또 가장 많은 경우에는 5,000만 원 정도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혼을 했을 때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위자료의 경우에는 그것도 대개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가 인정이 되고 있는데 더 많은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경우는 조금 소수의 케이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신세계로에서 인턴 지금 2주 했는데 이 정도로 답변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정말 저는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웬만한 변호사들 이제 이혼 사건 접하지 않으면 이런 내용 잘 모르거든요. 예. 위자료 이제 지금 우리 이제 인턴이 이야기한 것처럼 금액은 그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위자료를 최대 액수로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1억 정도까지 받을 수 있어요.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했던 것 중에도 이제 위자료 1억 나온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그 언론에 많이 이제 나왔던 모 재벌 사건도 위자료가 1억이 나온 걸로 제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자료로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거의 1억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1억이라고 하는 금액은 거의 극히 드물게 인정이 되는 금액입니다. 협의 이혼하면 위자료는 얼마 정도까지 받을 수 있나요? 라고 하셨어요. 우리 지금 인턴이 설명해준 금액은 이제 재판을 할 때 이제 위자료 금액이고요. 협의 이혼을 한다고 했을 때는 이 위자료 금액이 좀 다를까요? 이제 재판으로 이제 위자료를 받는 경우에는 법원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액수를 인정하지만 협의 이혼 같은 경우에는 위자료 액수 같은 경우에는 결국 당사자가 정하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많게는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1억 이상으로도 당사자 합의에 따라서는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협의 이혼할 때는 위자료 액수는 그냥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뭐 위자료로 1억을 준다고 해도 뭐 5억을 준다고 해도 뭐 전 재산을 위자료로 준다고 하는 거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혼했는데 양육비는 1원도 안 주고 줄 생각도 없다는데 애들은 보고프다며 맞나요? 면접교섭 못하게는 못하는 걸까요? 라고 물으셨어요. 이제 상대방이 양육비는 안 주면서 면접교섭은 꼬박꼬박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면접교섭을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기는 한데
일단 가장 고민되시는 거는 사실 제가 판단할 때는 면접 교섭을 못하게 하는지 여부보다 일단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근데 보통 협의 이혼 하실 때 이런 사항들을 넣기는 하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일정한 기간 내에는 그 부분에 대한 협의를 다시 해가지고 받을 수 있고, 안 준다고 하면은 그 경우에는 법원에 신청을 해가지고 강제적으로 집행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면접 교섭이 안 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양육비에 대해서 이제 양육비 부담 조서가 있으면 그것만으로 이제 집행은 가능하세요. 그리고 양육비랑 면접 교섭은 이렇게 서로 대가적인 관계에 있는 거는 아니어서 양육비를 안 준다고 하더라도 면접 교섭은 해주시는 거가 맞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양육비에 대해서는 강제 집행을 하시고요. 근데 면접 교섭에 대해서는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네, 다만 이제 애들이 아직 뭐 어려서 그런 것 같은데, 애들이 이제 나이가 이제 뭐 13세 이상 막 이래서 애들 스스로가 이제 보기 싫다고 하면 그거는 이제 좀 어렵고요. 그거 이외에 양육비 안 주는 걸로 면접 교섭을 이제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네, 이혼한 남편이 개인 회생한다고 넘겨준 집 전세 계약서를 달라는데 계약서 가지고 뭘 하려는 걸까요? 라고 물으셨네요. 이혼을 한 남편이 개인 회생한다고 넘겨준 집인데 전세 계약서를 달라는데 계약서 가지고 요 분은 약간 질문이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개인 회생을 하면서 이혼하면서 그 전세 집을 나한테 넘겨준 건지, 아니면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는데요. 일단은 제가 생각할 때는 개인 회생을 이제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이제 가지고 있는 재산을 이제 밝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혼을 한 사실이 그것도 이제 개인 회생할 때 밝히게 돼 있는데, 이혼을 하면서 재산이 이동이 있는지 부분도 이제 밝히게 되어 있어서 아마 그 재산이 넘어간 상황이면은 그 전세 계약서 자체를 이제 부인한테 준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소명하기 위해서 그거는 전세 계약서를 달라고 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용도를 알기 위해서는 남편이 이제 개인 회생을 위해서 이제 선임한 변호사나 이제 법무사 쪽에 이게 왜 필요한 건지를 문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나중에 남편이 양육비를 안 주면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라고 하셨어요. 양육비 안 주면 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게 되게 마음 아프고 사회적으로도 많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양육비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거 아닌가 이런 비판도 많았는데, 관련해서 최근에도 법 개정이 이루어진 부분이 있고, 예컨대 양육비를 안 주면은 되게 일상생활에 지장을 많이 받는 처분들을 내리거든요. 예를 들면 금치 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고, 뭐 면허 정지라든지 뭐 해외 출국을 못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요소들을 통해서 지금 정책적으로 많이 관련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이야기하시면서 좀 받아내실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양육비 이제 안 주면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 인턴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방법이 있고요. 혼자서 이거를 개인이 해결하시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양육비 이행관리원에 한번 이제 문의를 하신다던가 해서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남편 폭행으로 인해 남편이 가정보호 사건 송치를 받았어요. 그럼 이후에 해당하는 처분은 제가 결정하나요? 라고 하셨어요. 네. 우리 이거 인턴이 답할 수 있을까요? 남편이 가정보호 사건으로 송치됐어요. 그럼 거기서 이제 처분을 해주는데 그건 누가 결정하나요? 이게 가정보호 사건이라는 게 이제 가정 내에서 폭행 같은 게 일어났을 때 이제 경찰이 와서 수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원래는 형사 사건으로 가야 되는데 가사이기 때문에 이 가정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서 가정보호 사건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판사,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지방법원이나 가정법원에 있는 판사님들께서 결정을 하시는데,
이게 주로 처분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제 하나는 이제 수강 명령이나 사회봉사 같은 처분을 내리기도 하시고, 또 때에 따라서는 아예 불처분 결정을 하시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질문자님께서 직접 하실 수 있는 것은 크게 없어 보이고, 다만 이제 그런 처벌이나 그런 조치들을 받지 않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런 의사가 있으시면 관련된 진술서를 제출해가지고 자신의 의사를 반영하게 하는 정도의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거의 대부분 가정보호 사건으로 송치가 되면은 사회봉사 수강 명령으로 거의 끝나게 되세요. 근데 제가 전에 이제 가정보호 사건으로 이제 법원에 갔었는데, 판사님이 이제 어떤 사건, 어떤 처분을 하는지를 쭉 이야기하시는데, 다 똑같은 처분을 내려주셔서, 이게 사건 내용이 다 다를 텐데 왜 다 똑같은 처분이 내려주냐, 약간 의아했던 생각이 있는데, 이제 지금 우리 인턴이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어떤 특정 처분을 원한다라거나 이제 배제를 원하시면 진술서, 진정서, 탄원서 이런 이름으로 제출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40분 동안 이제 1부, 2부 나눠가지고 라방 진행했는데, 우리 오정은 인턴 라이브 해보니까 어때요? 처음엔 되게 떨렸는데 네. 해보니까 이제 대표님이 잘 이끌어 주시기도 하고 댓글로도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셔가지고 좀 네. 편하게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동생 같다는 이야기. 네. 네. 어쨌거나 우리 인턴들 내일까지 이제 인턴하고 이제 신세계로 이제 내일이 마지막 날인데요. 2주간의 이제 소중한 기억 가지고 가고, 이후에 로스쿨 생활 더 알차게 의미 있게 활기차게 이제 지내기를 빌어보면서, 그리고 또 오늘 라이브한 인턴들 둘 다 이혼 이쪽 전문 변호사가 되고 싶다는 이제 뜻이 있어서 나중에 동종업계에서 만나기를 이제 기원을 합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라이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편안한 밤 되세요.